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차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조건부 확률도 했고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제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요것도 이제 따지게 됐다는 거죠. 사건이 어떤 특징이 있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두 사건 AB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독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더라,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더라 라고 하면 두 사건 AB는 서로 종속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즉 이거를 정의를 하면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걸 말로 이제 더 풀자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난 후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수학에서 독립의 정의는 요 네모칸만 독립의 정의입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다. 원래 이것만 독립의 정의인데 나중에 어차피 다 똑같아지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 전체로 한꺼번에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거를 또 달리 이야기하면 B가 일어나는 것은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실은 AB의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AB가 독립이다. 그 말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정하다.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난 후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다. 요 세 개가 다 똑같다. 기억은 이걸로 해두시면 됩니다. 또 소심하니까 독립의 정의는 요거 이거나 요거 이다. 이렇게만 이제 수학에서는 정의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다. 그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A가 일어나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은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정의다. 서로 독립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면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P의 A. 이거는 P의 B, A 바 B. 이거랑 다르더라. 라고 하면 종속이다. 요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사건의 독립, 그걸 위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그 독립인 거와 필요 충분한 다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은 P의 A 교 B는 PA 곱하기 PB다. 단 PA는 0보다 크고 PB는 0보다 크다. 0보다 큰 두 사건 AB에 대해서 확률이 0보다 큰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교 B가 PA 곱하기 PB 이렇게 이제 되면 독립이고, 독립이면 또 이게 성립한다. 입니다. 하다 보면 이게 독립인 거 검증하기가 엄청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을 보면 사건의 독립의 정의를 바로 이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증명을 해보면 PA가 0보다 크고 PB가 0보다 큽니다. 그런 사건 AB에 대해서 AB가 독립이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P의 B는 P의 B가 A랑 같은데, P의 A교 B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곱하기 P의 B가 A랑 같고, P의 B가 A는 PB다.
그래서 P의 A 교 B는 PA 곱하기 PB다. 요렇게 이제 증명이 되죠. 역으로 P의 A 교 B가 PA 곱하기 PB다 라고 하면 P의 B바 A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A분의 P의 A 교 B가 되고 P의 A 교 B는 이제 요 전제 가정에 의해서 이게 되죠. 그래서 약분이 되어서 PB만 남아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사건의 독립. 이 식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 맞네. 참고 4개 정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의 B바 A는 PB 또는 P의 A바 B는 PA 일 때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라고 정의한다. 쫄보라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수학에서 정의는 A,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P의 B바 A는 PB 이거나 아니면 P의 A바 B는 PA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면 A, B는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배반이다 라고 하면 P의 A 교 B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 사건은 공사건이니까. 두 사건의 곱사건은 공사건이니까. 근데 P의 A 곱하기 PB는 가정에 의해서 둘 다 0보다 큰 거 갖고 왔으니까 전체 값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건 0이고 이거는 0보다 크니까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니까 종속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임의의 사건과 S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 왜? 똑같은 이유예요. P의 S교 A는 PA죠. 그죠? 근데 PA나 PA 곱하기 1이나 똑같죠. 근데 이 1은 뭐예요? PS죠. 그래서 P의 S교 A는 PA 곱하기 PS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임의의 사건 A와 S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를 보면 제가 뭐라 했냐 하면 결국 A, B가 독립이다라는 필요 충분한 조건은 A와 B여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제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와는 독립이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말은 요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되려고 하면 전제가 일단 이렇게 돼야 돼요. 두 개는 일단 표본 공간이 아닙니다. A, B는 이런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필요 충분한 조건이 A와 B여가 서로 독립이다. 근데 이게 더 확장이 되면 A여와 B여는 서로 독립이다가 되겠죠. 또 필요 충분하기를 A여나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서로 독립이면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네 가지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다 서로 독립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증명을 해보자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의 B바 A는 PB고 아니면 P의 A바 B는 PA다 라는 말이죠. 이 초록색은 나중에 한다는 게 지금 읽었네. 미안합니다. 잊어주세요. 네, 다시 P의 A,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의 A교 B여는 PA 마이너스 P의 A 곱 B 이렇게 되죠. 그죠? PA가 있으면 A 요 부분이 A 곱 B여 이고 요 부분이 A 곱 B 부분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요 색칠한 부분이 일어날 확률은 A에서 이만큼을 뺀 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요 확률이 되고 이때 이제 P의 A 교비 이거는 이제 독립이니까 A와 B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이제 됩니다. A, B가 이제 서로 독립이니까
식이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럴 때 이제 PA를 이제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면 남는 게 1 마이너스 PB가 되고 1 마이너스 PB의 확률은 P의 B여인 확률이랑 같죠. 근데 이제 결국 놓고 보니까 P의 A교 B여는 PA 곱하기 PB여 이렇게 이제 되어서 A와 B여는 서로 독립이구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일단 빨간색부터 보면 이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랑 B여가 서로 독립이니까 A의 여 사건과 원래 있던 B여 사건은 서로 독립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A 여사건 그대로 두고 B 여사건에 다시 여사건을 두면 이건 B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서로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B 그대로 놔두고 A 여사건에 여사건을 두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 되어서 이 화살표 관계에 의해서 하나가 서로 독립이면 나머지 4개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정의에 의하면 A, B가 독립이면 이 식을 만족하거나 이 식을 만족하죠. 근데 이 두 식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또 이 식을 만족하거나 이 식을 만족하게 되고 또 뺑뺑이로 이걸 만족하면 이 식 또는 이 식을 만족하고 이 식 만족하면 이 식 만족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파란색 끼리도, 초록색 끼리도 이렇게 이제 필요 충분한 조건이 서로 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 안에서 제가 요 말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다시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면 PA는 P의 A바 B와 같고 P의 A바 B여랑 같다. 즉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됩니까?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다음은 축제 참가자 36명 중에서 성별에 따라 예선 불합격자를 정리한 표이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성별이 남자인 사건과 예선을 합격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근데 서로 독립이겠죠? 그죠? 남자인 것과 여자인 거랑 그 오디션에 합격한 거 불합격한 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A, B, C,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성별이 남자인 사건을 A라 두고 사건이란다. 예선에 합격하는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니까 P의 A교 B는 PA 곱하기 PB 또 P의 A교 B여는 PA 곱하기 PB여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구하는 확률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P의 A교 B는 36분의 A, 36분의 A. 맞죠? P의 A교 B여는 36분의 C. 이런 식으로 다 되잖아요. 36분의 B. 그 다음에 여기는 36분의 D. 이렇게 이제 되죠? 그렇게 되고, PA인 확률은 36, 전체 36 중에서 15고, P의 A여인 확률은 전체 36 중에서 21. 그리고 PB의 확률은 전체 36 중에서 12. 그리고 PB여인 확률은 전체 36 중에서 24. 이렇게 이제 되겠죠. 아따. 자, 지어줄게.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 P의 A교 B는 PA 곱하기 PB다. 그래서 계산하면 A는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P 36분의 B. 그러니까, 요 확률은, 요 확률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요 확률은, 36분의 21 곱하기 36분의 10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B는 7 나옵니다. 나머지는 계산하기 귀찮아서 5, 7 놓고 요거 2개 더하면 15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0이고 이것 2개 더하면 21 나와야 되니까 여기 14. 이렇게 이제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A, B, C, D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예제 2. 주사위 1개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이죠. 그리고 B는 소수의 눈이니까 2, 3, 5가 되겠죠. 그리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건 4, 5, 6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곱사건을 다 구했어요. 곱사건 다 구하니까 이렇게 되고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니까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P의 A 교 B랑 PA 곱하기 PB 이런 식으로 다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나와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6분의 1, 4분의 1 나와서 B와 C는 서로 종속이고 6분의 1, 4분의 1 나와서 A와 C는 서로 종속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3개 있는 것 중에서 독립인 걸 물어본 거는 사건이 2개 필요하니까 3, C, 2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다 한번 보여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독립인 거는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나머지는 다 종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